윤꼬치 연구소입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엄청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유연심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코리아 에듀테인먼트 진북 하브루타 연구소 대표입니다. 정말 하브루타 하면 떠오르는 분 바로 유연심 우리 대표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만나게 된 것도 요 책입니다. 바로 아이가 최고의 스승이었다라는 책인데요. 요 책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어떻게 이 책이 됐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교육을 오래 했어요. 한 1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여기 내용에는 저희 큰아이 이야기를 담았고요.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재작년에 나왔어요. 네, 같이 쓰셨잖아요. 벌써 재작년이네요. 네, 2년 됐습니다, 벌써. 그래서 재작년 연말에 나왔죠. 그래서 2년은 안 됐고, 1년 한 4개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각자 우리가 학회 소속이잖아요. 한국조직경영개발학회라는 그 학회가 있는데, 거기 소속에 우리, 도반들이 모여가지고 10명이 쓴 거예요, 공저로. 그래서 각자, 아이를 키우면서 좌충우돌했던 그런 스토리, 예, 그리고, 한마디로 저희가 이게 그 부제를 진성부모의 난중일기라고 썼거든요. 아이 키우는 게 거의, 그죠? 전쟁이나 다름없다. 예,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운 것, 그 다음에 아이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은 내용이죠. 네. 야, 참 이런 책을 낸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이런 책을, 제가 같이 한번 이렇게 우리 그 대표님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해보면서 느낀 게, 정말 바질론하게 이렇게 일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만일에 우리 유연심 대표님이 없었으면 아이가 최고의 스승이었다라는 책이 나왔을까? 그리고 나오고 나서도 저희가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연회도 했었고 다양한 부분이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아이가 최고의 스승이었다는 책이 나오고 나서 우리 대표님은 어떤 부분이 인상적으로 기억이 나세요? 책이 나온 거하고 책이 나오기 전하고 이게 차이가? 네. 제 이야기를 이렇게 책에다 담은 거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스토리를 담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책을 좀 한 20권 이상을, 썼는데, 그 내용은 거의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관련된 거였어요. 근데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내 스토리에서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게 된 거고, 여기에 이제 제 이야기를 담았고, 제가 제일 처음 부모 교육을 했던 거. 네, 그게 바로, 대화법이었는데, 그 내용이 여기 수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책이 나오고 나니까 이 책을 읽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어서 연락을 주시고,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대화법 주제로 저한테 요청하는 게 별로 많지 않았다면 하브루타로 주로 요청이 왔었는데 이 책 나오고 나서는 책을 읽었다. 그래서 여기에 담겨 있는 대표님의 스토리를 좀 들려주세요 하는 분들도 생긴 것 같아요. 이야.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제가 제 자서전, 노마드에서 자서전을 쓰고 자서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또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사실 자서전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또 스필가에게 또 직접 우리 선배님 또 찾아가고 또 배우기도 하고 여러 선생님도 쫓아다니면서 스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여러 책을 냈었지만 대부분 실용서였더군요. 제 얘기보다는 그냥 실용적인 어떤 사례나 스토리를 찾는 것 그리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에 머물었었지 그 안에 나를 소화시키고 내의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게 좀 저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책을 내면서도 제가 사실 제일 어려워했던 것들이 아이들 키우고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려웠더군요. 그것도 솔직하게 밝히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밝히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좀 되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또 도전했던 게 수필가로서 이제 등단을 했습니다. 이게 만일에 근데 그때 냈던 것들도 다 그 도정 안에서 썼던 글들이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한 단계 어떻게 변하는데도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때 우리가 이 책을 쓰면서도, 이거를 어떤 사람을 롤모델로 해서 쓸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먼저 썼었는데, 네. 제일 그때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님 글이었어요. 어떤 면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뭐, 칭찬이라기보다는, 좀 울림이 있었다, 감동이 있었다, 이런 말을 좀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칭찬이지. 예. 근데 뭐, 칭찬받을 일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저는 아. 왜냐면, 최고를 만들려던 아이를 최악으로 만들었던 그런 엄마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고백한 그런 책이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낼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도반님들도 걱정을 해주실 정도로, 이런 얘기까지 밝혀도 되냐, 뭐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적나라하게 제가 다 제 얘기를 좀 밝혔는데, 큰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아이가 좀 최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키우다 보니까, 외형적인 최고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를 좀 이렇게 머리가 좀 비대한 애를 만들까?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아이? 이런 애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뭐, 유치원도 막 영어 유치원 보내고, 그 다음 초등학교도 사립 보내고, 그리고 뭐 초등학교 때 이미 뭐 해외도 이렇게 연수도 갔다 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얘를 갖다 외고도 보내고, 이렇게 특목 보내가지고,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인정받는 아이? 예, 그런 아이를 좀 만들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됐을 때, 중2병 찾아와가지고, 예,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제가 정말, 이번에도 제가 부모 교육을 외부에서 나가서 이 책을 주제로 해서 하면서 밝혔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거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고를 만들려던 아이를 학교방 아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 놀라면서 그 뒷얘기를 굉장히 궁금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만난 게 하나님과 부모 교육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 교육이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변화시킨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스토리들이 담겨 있고요. 그 부모 교육을 만나고 제가 또 그때까지는 평범한 주부였는데 저야말로 진짜 이 제목이 딱 맞는 거죠. 아이가 최고의 스승이 되어서 제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벌써 20년 됐네요. 이야. 네, 그런지는. 네. 또 우리가 이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사실 부모가 사실 교육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꾸준히 하시고 또 부모 교육 강사들도 많이 양성하셨잖아요. 네. 이런 어떤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그냥 어떤 이론을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살아왔던 그 배경,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어떻게 해왔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이고 이것도 알잖아요, 정확히.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다가 사지로 내몰았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배웠던 이론 중에서 제가 적용했던 거, 실제 적용해서 우리 아이하고 제가 변화됐던 거, 예, 그런 내용을 또 토대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변화가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이제 교육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의해야 될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한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할 수 있을까요? 보통 보면은요, 아직도 우리 부모님들이 어쩌면은 더 심해졌다 그래요. 요즘에 4세고시 들어보셨어요? 예. 7세고시도 있죠. 네, 네. 그래서 벌써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뭐 의사 만들겠다 이러고 막, 아이를 내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는 내 부속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 뭘까, 이거를 좀 꾸준히 탐색을 해보시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오히려 우리가 어른이고 그리고 부모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요즘은 사실은 그게 오히려 경험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고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하고 우리가 살았던 시대하고는 또 갭이 있다 보니까 이런 갭들을 우리가 깨닫고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가 최고의 스승이었다를 쓰면서 이렇게 책을 쓰는 사람들도 우리 구독자들이 많으세요.
공저를 쓴 거잖아요. 네. 근데 공저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몇 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으로요? 예. 공저 쓸 때는 사실은 결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를 서로 도반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우리 소장님께서 네네. 그때 합평을 주도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서로 결을 맞추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게, 전체적인 책이, 정말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않고, 톤을 맞추고 결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서로 맨 처음에 기획 의도, 그때부터 서로 대화를 좀 많이 나누고, 예, 그런 게 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줌에서도 여러 번 만나고, 그렇죠. 예,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사람이 쓴 글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쓴 글하고 공조를 할 때 이 결이 안 맞으면 네. 굉장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쓴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짜집기 한 책 같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아이가 최고의 스승이었다라는 책을 이렇게 쓰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이 그래도 감동을 줬다고 저도 들었던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 감동을 줬던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책이 갖고 있는 장점? 일단은 아까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3가지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만 드렸는데요. 네네네.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네네. 그 감동 포인트하고도 좀 맞을 것 같아요. 10명의 부모가 똑같이 키우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법칙이야 하는 것들이 없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처음이고, 이 아이만의 고유한 그런 특질이 있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그래서 누군가 선배 부모가 이렇게 키워라. 그걸 막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런, 맞는 어떤, 나만의 교육법? 네,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시는 거? 이거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그런 것들을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하고 결이 맞는 이야기에서 좀 감동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결을 맞춰놓고 그거를 결을 또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결이 또 맞는 거에 감동이 또 일어나게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채용 트렌드를 7번 지금 쓰고 있는데 옛날에 처음 썼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점이 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우선은 옛날에는 팩트 위주로 해서 객관화를 많이 신경을 썼어요. 혹시 내가 이게 객관적이지 않으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글이 나중에 읽은 분들이 객관적이긴 한데 이 글이 사실 윤 소장님이 갖고 있는 윤 소장님의 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빼먹고 그냥 객관적인 것만 좀 정리하는데 그 초반에는 좀 그런 쪽에 많이 넣었었고 지금은 그 객관적인 거를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제 의견이지만 그 의견이라는 걸 밝히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주 많은 걸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강의 피드백을 들어보거나 책에 대한 피드백을 들어보면 아주 사소하지만 그 포인트를 잘 잡아내시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못 보던 건데요. 요 부분은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를 되게 응원한다라는 네. 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우리가 객관화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자기만의 자기 목소리를 갖고 우리가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부모님들을 지금 키우는 아직 어린아이들도 있고 애를 키우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네. 이분들에게 오히려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조언을 주시거나 그러면 어떤 걸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그 3가지 중에 3번째인데요. 좀 조언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다 보면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초등 단계까지 아이들이 정말 순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이의 결을 좀 맞춰주시고, 아이의 생각을 좀 맞춰주셔가지고,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많이 놀아주시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관계를 돈독하게 해놓으시면, 사춘기 때도 크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해주시고, 사춘기 때는, 제가 이번에도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부모님들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은 아직까지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너희가 이해해라 이런 입장이 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춘기 때는 조금 너무 이렇게 개입돼서 이해를 하겠다. 너하고 내가 좀 많이 밀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조금 객관화시켜서 아이를 조금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보시는 지혜를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되게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요즘에 이제 제 딸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제가 좀 충전을 좀 시켜주려고 아침마다 좀 이렇게 데려다 주고 있어요. 학교까지. 한 2정거장인데, 좀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데려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요때 이제 좀 얘기도 하게 되고, 전 데려주지 않았을 때하고 데려줬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데려다 주면서 서로 이제 오히려 챙겨주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못 데려다 줄 때가 있어요. 뭐 강의를 가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데려다 줬을 때 그 편리함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저축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하고의 이런 감정에 대한 우리 어떻게 보면 계좌가 있잖아요. 그 감정 계좌를 하나씩 아이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줬다라는 거를 그런 게 나중에 얘기를 안 해줘도 아이들이 기억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유현심 대표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